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정 코너들을 지금 대선 기간이라 중간중간에 건너뛰는데 오늘은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제 코너가 재밌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프랑스 대선이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네. 근데 지난번에 그 르몽드 특파원 인터뷰 네네. 잘 나갔죠. 그 뒤로도 제가 따로 만나서 또 이제 여러 대선 이야기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프랑스 대선 얘기하기 전에 네. 같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네. 와인을 한잔 하면서 예. 우리 공장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르몽드 특파원이랑요? 네. 왜 제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네. 왜냐면 네. 그래도 많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2명의 언론인이 있다. 네. 근데 그 관련해서 우리 정천영 사장님이 TBS 사장님이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정파, 사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뭐 프랑스 특파원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에 2명의 언론이 있는데 한 명은 플라톤이라면은 손석희 사장님이 플라톤이라면은 우리 공장장님은 디오게네스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를 끌고 다니는. 근데 플라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철학자가 바로 디오게네스죠. 좋은 겁니까? 그 얘기를 좋은 거면 받아들이고요. 저 굉장한 영향력. 플라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든 철학자죠. 그래도 네. 플라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양대 축을 이룰 수 있는 그. 네, 알겠습니다. 알아듣던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바로 알아듣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예측이 대체적으로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동네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뭐 예. 전문가니까. 최종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마크롱 후보, 중도의 마크롱 후보가 23.7%, 그 다음에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가 21.7%로 2명이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됐고요. 근데 그 이전에 여론조사 추이보다는 마크롱이 더 많이 득표하고. 그렇죠. 그리고 르펜이 살짝 덜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먼저 그 3, 4위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3위는 휘용 후보,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파 후보, 예, 공화당 후보가 후보. 최종 득표가 20%로 결국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멜랑숑 극좌의 멜랑숑 후보가 19.4% 굉장히 선전을 했죠. 그러면서 4위 역시 탈락을 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우리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2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르펜 후보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 원래 여론조사에서 24, 25%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21.7% 나온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직전에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까지 사망하는. 그게 이제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그렇죠. 작용했어요. 이게 이제 그 극우 세력이 만약에 득표를 많이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프랑스의 국민들한테는 테러는 테러난다고 뭐 우파 찍고 이렇게 그런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선거 때만 되면 무슨 풍이다 이런, 여기는 태풍이거든요. 테러풍. 그래서 태풍 선거 때가 되면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결국은 IS에서 자기들이 이리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IS 입장에서는 극우파가 유럽을 휩쓸어야 자기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래야 이제 이 대결 전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게 그 사람들의 노림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테러난다고 극우파가 올라가고 뭐 평화롭다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결선 투표 2주 후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9%입니다.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한 십몇 년 전인가요? 그 아버지 르펜이. 예. 2002년. 예, 결선에 등장을 했다가 사실은 결선에서는 졌죠. 네. 예, 최초로 결선에 등장했었는데. 80대 20으로 졌죠. 예. 이럴 때,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진 것이 극좌가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보수가 그렇죠. 떨어지고 올라간 것이 극우와 중도 진보 정도가 올라간 거죠. 네네. 말하자면. 예. 이런 조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네. 이제 극우니까 나머지 세력들이 아무래도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마크롱.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특이한 지금 포지션이에요. 네. 당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당이 있긴 있습니다. 급조된 정당이고 작년 4월에 만들어진 그 전진, 우리말로 전진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거든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나이도 40이 안 됐습니다. 만으로. 39살. 네. 엄청나게 젊은. 대통령 당선된다면은 프랑스 모공화국 들어서 최초로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30대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거든요. 드물죠. 예, 아마 있었겠지만 아마 거의 드물죠. 그렇죠. 거론되는 사람으로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큰 이변은 없었다. 첫 번째는 그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극좌의 멜랑숑 후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국은 4위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19.4%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위가 21.7%인데 4위가 19.4%.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극좌하고 극우. 네.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우파의 아까 공화당 탈락했죠. 그다음에 사회당 완전 몰락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사회당 후보가 양축인데. 네. 우리로 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정도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정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은 탈락을 한 정도지만 사회당은 몰락 이게 과연 그 존폐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몰락을 했어요. 6.5%. 다시 말하면은 선거전을 치르면서 사용했던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도 돌려받을 5위 한 겁니다. 5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사회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회당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바로 한 말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나를 지지했던 여러분들은 중도파 마크롱을 찍어달라. 나도 그렇게 찍을 것이다. 왜? 나는 정치적 라이벌과 국가의 적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야, 나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멘트는 좋아요. 아주 참. 말 잘해요. 프랑스 정치인들. 프랑스 정치인들을 했던 말들을 보면 틀림없이 누가 써준 게 틀림없어 이런 말들을 멋진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에 말을 잘해야 정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게 카피 수준의 말들을 많이 해요. 예, 정말 멋있는 말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죠.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좀 급조된 국회의원을 별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없고 정당도 막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젊고. 네.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은 금융인이에요. 금융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자크 아딸리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며 이렇게 옛날 유명한 사람이죠. 예, 미테랑 후보 대통령의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발탁이 됐어요. 이 사람 눈에 들어오면서 느낌은 안철수 후보의 비슷해요.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 정도 됩니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좀 이미지가 달라졌지만 맨 처음 돌풍을 일으킬 때 그 모습 안철수 현상. 그러면서 경제장관으로 사실은 사회당 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탈당을 하고 나와서 새로 만든 것이 이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러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좌파예요. 우리나라 기준은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은 엄청 좌파인데 거기서는 이제 중도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프랑스 구도가 아주 복잡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흔히 좌우 이렇게 두 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선이 간단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을 놓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쇄국이냐 아니면 개방이냐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에도 쇄국 개방이 있고 우에도 쇄국 개방이 그러다 보니까는 EU를 탈퇴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마른 목골로 그러니까 두 선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마른 목골로 네 개가 이제 포지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아까 멜랑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극좌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르펜하고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유럽을 탈퇴한다 이런 거거든요. 극좌와 극우가 정책이 똑같은 거예요. EU를 탈퇴할 EU는 달라요. EU는 정반대인데 정책은 똑같은 거예요. 극좌도 극우도 EU를 탈퇴하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다. 유럽에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좌파 사람들도 당연히 멜랑숑보다는 마크롱 쪽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지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회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굴 찍을 것이다. 2차 투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인들이라면은 밝히는 것이 이제 프랑스의 또 1차 투표 끝나고 전통이거든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우파건 좌파를 통틀어서 전부
마크롱을 찍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르펜 후보는 왕따 된 거예요. 르펜은 사실은 오랜 아주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치인들은 안 봐주죠. 다른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 르펜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국민 유권자들은 르펜을 지지하지만 그 나머지 프랑스인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라이벌과 공화국의 국가의 적은 나는 구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프랑스 사람 취급으로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2차 투표로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9.9% 뭐 0.1% 냅두고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뭐 전체다. 이렇게.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근데 프랑스 대선이 워낙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EU를 탈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40%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극좌극우. 그런데 프랑스가 EU를 탈퇴하면 영국에 이어서 사실상 이 EU가 붕괴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명의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비슷했었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1, 2위 후보가 르펜 후보와 멜랑숑 후보가 나왔다면 그러면 100% EU 탈퇴예요. 그렇죠. 누가 이기든 간에. 네. 탈퇴인데 EU가 탈퇴되면 이제 세계 질서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나토가 같이 무너진단 말이죠. 네. 영국 탈퇴하죠. 프랑스 탈퇴하죠. 그러면 유럽은 무너지는 거예요. 독일 하나 남는 건데. 네. 그러니까 독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집합밖에 안 남고 그렇죠. 나머지 세력이 다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이제 우수수 빠지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세계 질서가 재편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중요한 선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계속 관심 가지고. 네. 그때 저희 그 프랑스 특파원 얘기를 할 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프랑스 특파원이 나왔지?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선거였지만 사실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21세기를 뒤바꿀 수도 있는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었는데 EU 탈퇴해봐요. 그리고 나토가 해체된다든가 왜냐하면 나토 해체도 있었거든요. 나토에 탈퇴한다든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20세기의 그 세계 질서가 완전히 그 뒤바뀌어 버리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이게 우리 대선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선인데도 그쪽 대선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임상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프랑스 특파원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에 2명의 언론이 있는데 한 명은 플라톤이라면은 손석희 사장님이 플라톤이라면은 우리 공장장님은 디오게네스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를 끌고 다니는. 근데 플라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철학자가 바로 디오게네스죠. 좋은 겁니까? 그 얘기를 좋은 거면 받아들이고요. 저 굉장한 영향. 플라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든 철학자죠. 그래도 플라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양대 축을 이룰 수 있는 그. 네, 알겠습니다. 알아듣던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바로 알아듣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예측이 대체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최종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마크롱 후보, 중도의 마크롱 후보가 23.7%, 그 다음에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가 21.7%로 2명이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됐고요. 근데 그 이전에 여론조사 추이보다는 마크롱이 더 많이 득표하고. 그렇죠. 그리고 르펜이 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먼저 그 3, 4위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3위는 피용 후보,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파 후보, 공화당 후보가 최종 득표가 20%로 결국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멜랑숑 극좌의 멜랑숑 후보가 19.4% 굉장히 선전을 했죠. 그러면서 4위 역시 탈락을 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우리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2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르펜 후보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 원래 여론조사에서 24, 25%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21.7% 나온 것이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직전에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까지 사망하는. 그게 이제 극우 지지층은 결선 투표 2주 후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9%입니다.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한 십몇 년 전인가요? 그 르펜 아버지 르펜이 2002년 결선에 등장을 했다가 사실은 결선에서는 졌죠. 네. 최초로 결선에 등장했어요. 80대 20으로 졌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진 것이 극좌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보수가 그렇죠. 떨어지고 올라간 것이 극우와 중도 진보 정도가 올라간 거죠. 말하자면 이런 조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극우니까 나머지 세력들이 아무래도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고 할 수는 마크롱.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특이한 지금 포지션이에요. 당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있긴 있습니다. 급조된 정당이고 작년 4월에 만들어진 그 전진, 우리말로 전진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거든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나이도 40이 안 됐습니다. 만으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정 코너들을 지금 대선 기간이라 중간중간에 건너뛰는데 오늘은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제 코너가 재밌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프랑스 대선이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지난번에 그 르몽드 특파원 인터뷰 잘 나갔죠. 그 뒤로도 제가 따로 만나서 또 이제 여러 대선 이야기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프랑스 대선 얘기하기 전에 같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와인을 한잔 하면서 우리 공장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르몽드 특파원이랑요? 왜 제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래도 많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2명의 언론인이 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우리 정천영 사장님이 TBS 사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정파, 사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결집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그렇죠. 작용했어요? 이게 이제 그 극우 세력이 만약에 득표를 많이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프랑스의 국민들한테는 테러난다고 뭐 우파 찍고 이렇게 그런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선거 때만 되면 무슨 풍이다 이런 여기는 태풍이거든요. 테러풍. 그래서 태풍 선거 때가 되면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결국은 IS에서 자기들이 이리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IS 입장에서는 극우파가 유럽을 휩쓸어야 자기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야 이제 이 대결 전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게 그 사람들의 노림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테러난다고 극우파가 올라가고 뭐 평화롭다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간다면은